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 주변에 한 명쯤 있잖아요. 화가 나도 터트리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뭔가 자기만의 중심이 있는 것 같은 사람.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타고난 거야 라고 생각한 적 있지 않아요? 오늘 제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릴 거예요.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. 그리고 그게 MBTI랑 연결되면 더 소름 돋아요. 내가 왜 이 행동이 잘 안 되는지, 왜 저 사람은 자연스럽게 되는지가 딱 보이거든요. 오늘 7가지 다 들어보시고 나는 몇 개 해당되나 체크해보세요. 첫 번째 행동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.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화가 날 때 그냥 화가 난다고 끝내지 않아요. 이게 억울한 건지, 무시당한 느낌인지,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건지를 구분해요. 감정을 뭉뚱그려서 느끼지 않고 정확하게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.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세분화라고 하는데요.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할수록 그 감정에 덜 지배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이게 MBTI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유형이 INFJ랑 INTJ예요. 이 두 유형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발달해 있어서 자기 감정을 분석하는 걸 자연스럽게 해요. 반대로 ESTP나 ESFP는 감정을 분석하기보다 바로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. 오늘 하루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게 정확히 뭔지 이름 하나만 붙여보세요. 두 번째 행동은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거예요. 누군가 나를 자극하는 말을 했을 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바로 반응해요. 근데 안정된 사람들은 0.5초에서 1초 정도 그냥 멈춰요. 이게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.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거거든요. 뇌과학적으로 보면 자극이 들어왔을 때 편도체가 먼저 반응하고 전전두엽이 그걸 조절하는데 이 간격이 짧을수록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길수록 조절이 되는 거예요. MBTI에서 이 멈춤이 자연스러운 유형이 ISTJ랑 INTP예요. 이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. 반면 ENFP나 ENTP는 생각이 입으로 바로 나오는 스타일이라 이 멈춤을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해요. 상대가 나를 자극할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숨 한 번만 쉬어보세요. 그게 시작이에요. 세 번째 행동은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.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공감은 하는데 흡수는 안 해요.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있어주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 감정을 집에까지 들고 오지 않아요. 이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건강한 경계가 있는 거예요. 이 부분에서 가장 힘든 유형이 INFJ랑 ISFJ예요. 이 유형들은 남의 감정을 너무 깊이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서 상대방이 힘들면 자기도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. 반면 ENTJ나 ESTJ는 감정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있는 편이에요. INFJ, ISFJ 분들은 공감하고 나서 의식적으로 이건 내 감정이 아니야 라고 한번 선을 그어주는 연습이 필요해요. 네 번째 행동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.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아요. 자기 자신이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. 이게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서 안정이에요. 자기 자신을 채우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. MBTI에서 이게 자연스러운 유형은 단연 I 유형, 내향형이에요. INTJ, INFP, ISTP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에너지 충전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 강점이 있어요. 반면 이 유형 외향형은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빠지는 구조라 이게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.
근데 외향형도 하루 중 딱 10분만 아무 자극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달라져요. 5번째 행동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아는 거예요.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실수를 해도 과도하게 자책하지 않아요. 아, 이번엔 이렇게 됐네.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다로 끝내요. 자책이 없는 게 아니라 자책의 길이가 짧아요. 이게 어려운 유형이 ISTJ랑 INFP예요. ISTJ는 자기 기준이 높아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 굉장히 오래 자책하는 경향이 있고, INFP는 이상과 현실의 갭에서 오는 자책이 깊어요. 이 유형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, 실수 후에 나는 이번에 최선을 다했고 이게 지금 내 수준이야 라고 한 번만 말해주는 거예요. 자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책의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. 6번째 행동은 기대치를 조절하는 거예요.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설정해요.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기대를 크게 걸지 않아요. 그래서 상대가 기대에 못 미쳐도 실망의 크기가 작아요. 이게 냉소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. MBTI에서 기대치가 높은 유형이 ENFJ랑 INFJ예요. 이 유형들은 사람에 대한 이상이 높아서 실망도 크게 오는 경향이 있어요. 관계에서 상처를 자주 받는다면 혹시 내가 상대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던 건 아닐까? 한번 돌아보는 게 도움이 돼요. 7번째 행동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.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과거를 곱씹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요.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. 이게 마인드풀리스의 핵심인데요.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유형이 INFP랑 ENFP예요. 이 유형들은 상상력이 풍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다 시뮬레이션 해버려요. 걱정이 많아지는 구조예요. 반면 ISTP랑 ESTP는 지금 이 순간에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. INFP, ENFP 분들은 미래 걱정이 올라올 때 지금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뭐야? 라고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. 생각이 현재로 끌려와요. 자, 오늘 7가지 다 들어봤어요. 타고난 사람은 없어요. 이 7가지 중에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으면 그게 내 강점이고,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게 내 훈련 포인트예요. 오늘 딱 하나만 골라서 내일 한 번만 써먹어 보세요. 댓글에 나는 몇 번이 제일 어려워요 라고 번호만 남겨주세요. 하나하나 읽어볼게요. 오늘도 엠며들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봬요.